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2025년 1월 첫 번째 자동차 판매 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아마도 어려웠던 경기 탓인지 아니면 어수선한 분위기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형 팰리세이드가 첫 번째 출고를 시작한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개별 소비세도 이제 감면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2월 초부터는 정말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럼 1월 말에는 어떤 차들이 더 많은 판매를 거뒀는지, 어떤 차는 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국산차는 9586대를 팔았습니다. 작년 1월하고 비교하면 무려 12%가 감소한 거예요. 와, 이거 괜찮은 건가? 국산차 이렇게 가격을 올리더니 결국에 망했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설 연휴 전날에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임시공휴일이 많아? 임시공휴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내가 월급을 받을 때는 맨날 공휴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니까 또 공휴일이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게다가 임시공휴일을 앞에다 만들었더니 뒤쪽에 있는 요 징검다리 휴일 요것도 휴무일로 하면서 그래서 최대 9일을 어지간한 회사들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르노코리아는 더합니다. 르노코리아는 한 달을 꼬박 쉬었어요. 왜냐면 르노코리아에서 특별한 차를 생산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폴스타4 이걸 준비한다고 지금 공장을 아예 걸어 잠그고 한 대도 생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나마 12% 감소? 이 정도는 선방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2025년 1월 브랜드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웠던 브랜드 6위 쉐보레입니다. 1219대. 쉐보레가 국내에서 부진이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죠. 작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57% 감소했습니다. 반타작도 아니고 60% 가까이 감소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정말 국내 내수 시장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공장으로 전락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워요. 지금 국내에는 1200대 팔면서 해외에는 몇 대 수출했나? 3만 대를 수출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불균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달러를 벌어다 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매량이 적게 나오는 건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차 출시가 꼭 필요하겠죠. 작년에도 신차가 너무 없었습니다. 콜로라도 딱 한 종이 있었는데 이거 트럭이잖아요. 게다가 가격이 지금 7천만 원대? 너무 올라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차였죠. 그래서 올해 신차가 정말 기대되는데 올해는 드디어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코녹스 EV 요게 등장한다고 하는데 요거라면 어느 정도 판매량을 좀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 끝마친 상태고요. 주행 가는 거리 무려 483km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저온주행거리가 문제입니다. 저온주행거리는 이 절반이 안 되는 237km에 불과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아니, 저는 저온에 타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저온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 대비 70%를 넘어야 줍니다. 이런 법규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대로라면 이코녹스 EV는 아예 보조금을 못 받는 차가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차들은 어지간하면 보조금 500만원은 받거든요. 그럼 500만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 경쟁 모델에 비해서 500만원 비싼 상황이 돼버리면 이걸 어떻게 팔아? 당연히 이게 멕시코에서 생산한 모델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겨울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주행거리 인증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가격을 500만원을 낮춰서 팔든지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5위는 KGM입니다. 2300대를 판매했네요. KGM은 작년 1월하고 비교했을 때 1400대 이상 감소했고요. 작년 12월하고 비교해도 240대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KGM 올해 신차가 여러가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차가 전기 픽업 트럭 무쏘 EV입니다. KGM은 산천어 축제를 예전부터 후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쏘 EV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죠. 이 차 배터리는 80.7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기존 전기차부터 들어간 비아디 블레이드 배터리를 넣기로 했고요. 주행거리 인증도 완료됐습니다. 상온 주행거리가 401km라고 해요.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저온 주행거리도 357km나 나왔습니다.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면 괜찮네. 이거 LFP 배터리인데 어떻게 이러겠나?
아마도 BYD는 LFP 배터리의 열 관리를 잘해서 저온 주행 거리를 잘 뽑는 모양입니다. BYD 아토3도 국내에 나왔는데 이거는 상온 주행 거리가 321km, 저온 주행 거리는 309km입니다. 4% 5%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 저온 주행 거리가 가장 적게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 신기합니다. 여튼 무쏘 EV는 주행 거리 면에서는 충분히 훌륭하고요. 실제로 승차감이나 실내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을지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나옵니다. 아쉽지만 KRT에는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고요. 액티언도 하이브리드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KGM을 이끌고 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4위는 르노 코리아입니다. 2601대. 야, 판매량이 왜 이렇게 나죠? 전월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4477대나 떨어졌어.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 공장이 1월 한 달 동안 생산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폴스타4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해야 되니까. 폴스타4 생산하려면 당연히 설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전기차 전용의 서블라인을 또 추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라인을 타다가 배터리 장착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2월 10일부터 다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2월도 한 3분의 1 이상 생산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적응하는 기간도 좀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 2월달 판매 대수도 상당히 낮아질 거거든요. 콜레오스 지금 한창 인기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공장을 닫는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조금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합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대박이죠. 왜냐면 폴스타4는 SEA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EA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들을 다 거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커 001, 지커 009, 지커 X, 그리고 지커 믹스라고 하는 거, 이 차 진짜 관심 많죠. 그리고 스마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EX30도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EM90, 와 진짜 럭셔리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딴 차는 잘 모르겠는데 지커 009나 아니면 믹스나 볼보 EM90이나 이런 차들은 우리나라에 경쟁 차종이 아예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르노 코리아가 뭔가 사고 하나 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8824대. 작년 1월하고 비교하면 무려 3000대가 줄었습니다. 이거 되게 의외다. 제네시스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죠. 2021년 퓨처링 제네시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전기차만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2025년이면 한참 남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올해입니다.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만 나와야 될 텐데 이거 말이 되나? 그 계획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계획을 추가해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올리 브랜드라는 걸 완전히 없앨 것이냐? 그건 아니고 특별한 지역부터 먼저 전기차 온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먼저 영국에서부터 전기차만 판다고 하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제네시스가 올해는 신차를 GV60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GV60 마그마, 그리고 GV70 전동화 모델 페이스리프트를 내놓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만 있고 완전 신차는 하나도 없다라는 건데요. 제네시스는 상당히 값이 비싼 차종이기 때문에 소량 납품종이 가능한 차종이기도 하고 마진도 상당히 있을 텐데 신차를 왜 안 내놓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지금 2025년부터 전동화 모델만 내놓겠다 하는 계획은 조금 미뤄지면서 전동화 계획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제네시스는 이럴 때가 아니죠. 제네시스는 유럽에 있는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들을 한 번에 뛰어넘을 만한 그런 초럭셔리카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전동화가 우선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엔진은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아. 그런 회사들을 가솔린에서 이기기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전동화는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전동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뒤로 미룰 게 아니라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빨리 전동화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제네시스의 포지션입니다. 지금 뒤늦게 들어온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성공한 브랜드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 딱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현대도 제네시스 브랜드를 럭셔리나 프리미엄 브랜드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반드시 전동화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현대차 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회사 안에도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처음에 의도한 바를 끝까지 잘 밀고 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나온다는 얘기 있죠. 이거 언제 나오나? 2027년부터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 중국 브랜드들 보면 계획 세우고 2년이면 신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빠르게 앞당겨서 일단 내놓고 본다는 생각으로 차를 빠르게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2025년 1월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는 현대냐? 기아냐? 기아냐? 현대냐? 1위!
기아입니다. 38,412대. 와, 간만에 기아가 현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처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아는 올해 여러 주요 신차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타스만 나오죠. 이번 달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곧 판매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단이 나오는데 전기차 EV4 나옵니다. 사업용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PV5도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도 나오는데요. 이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얹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되죠. 이번 달 진짜 칼을 갈고 있네요. 작년에는 기아가 현대보다 한 18,000대 적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2위였는데요. 올해는 지금 신차 여럿 나오게 되면서 현대를 제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위는 현대차입니다. 판매량은 37,230대. 팰리세이드가 지금 45,000대 계약했다고 하던데 엄청난 숫자긴 합니다. 그런데도 판매가 아직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팰리세이드가 출시 행사는 했지만 출고를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출고를 시작해서 좀 부족한 숫자가 나온 것 같고요. 아마 2월부터는 팰리세이드 판매 혜택으로 현대차도 판매량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꼭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좀 아쉬운 뉴스도 있습니다. 현대가 울산 1공장에서 코나 EV 아이오닉 5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을 멈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코나 EV는 뭐 그럴 수 있죠. 판매량이 좀 적고 노후화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EV3에 밀려서 좀 판매량 줄어들 수 있겠다 싶은데 아이오닉 5를 생산 중단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걸 지속적으로 중단하는 건 아니고 딱 한 달만 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요. 대신에 전기차 할인을 통해서 재고로 쌓여있던 아이오닉 5와 코나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요. 300만원에서 400만원 할인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오닉 5는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재고가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잠깐 쉬는 동안에 정비를 더 열심히 하고 3월부터는 모든 면을 더 개선한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차량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55위 제네시스 GV60이고요. 54위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입니다. 53위 기아 니로 EV이고요. 52위 KGM 토레스 EVX입니다. 51위 현대 아이오닉 6. 그런데 지금 여태 말한 5개 차종이 전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망했네. 전기차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죠. 이유는 보조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한심하게도 연초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안 나와요. 규정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1월에서 2월 내내 못 파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그나마 한 달 앞당겨서 2월부터는 보조금이 나올 걸로 보인다 라고 합니다. 지금 7일인데 아직은 안 나왔고요. 아마 2월 중순이거나 이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50위는 쉐보레 타오입니다. 14대. 48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입니다. 엄청 커지고 자동문도 들어가고 럭셔리하고 이거 정말 좋은 차인데 이거보다 더 팔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조금 이슈로 조금 주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조금 이슈 끝나면 당연히 더 팔리겠죠? 48위는 르노코리아 SM6입니다. 20대. 와, 이렇게 안 팔릴 수가 있나요? 그랑콜레오스 생산해야 되니까 아마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47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24대. 잠깐만, 이거 신기합니다. 왜냐면 넥소 친환경차잖아요.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있나? 이게 보조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3천만 원 넘게 안 받고서 이 차를 산다고? 24대나? 이건 뭔가 이상하다. 3천만 원 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사? 그건 말이 안 된다. 올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오카잖아요. 위장막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비슷하죠?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46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26대. 아이오닉 5N은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는 자동차다 보니까 뭐 한 200만원, 300만원? 야, 그거 안 받고 말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45위는 기아 EV9입니다. 37대. 보조금도 없고 할인도 없고 그래서 판매량이 당연히 저조하겠죠.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9이 현대에서 나왔는데 이게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주행거리도 30km 더 길어요. 가격은 600만원 이상 더 쌉니다. 6,700만원이라고 하는데 6,700만원이 결코 싼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덩치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 착한 가격이거든요. EV9도 여기 맞춰서 빠르게 상품성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4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43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네요. 42위 KGM 코란도고요. 코란도는 지금 가솔린 전기차가 있는데 지난달 전기차는 0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솔린만 지금 기록이 나왔고요. 그나마 가솔린이 44대. 야, 이건 너무 적죠. 다음은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기아 레이 EV입니다. 이 전기차 시리즈들이 나란히 39, 40, 41위를 기록했네요. 38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107대. 37위는 KGM 렉스턴이네요. 109대. 36위는 기아 K9입니다. 다음은 현대 아반떼 N 144대네요. 아반떼 N이라는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만한 차였나? 괜찮죠? 나름대로. 오빠 뭐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팬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반떼 N을 한번 타보면 그냥 반하게 돼 있어요. 일단 타보시라니까요. 자, 34위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186대. 186대나 팔렸어? 아니 보조금이 지금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시작 가격이 2740만원짜리 차인데 어떻게 보조금 전혀 없이도 이걸 사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마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3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199대. 야, 이거 너무 안 팔리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차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트랙스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고 이 정도 팔린 것만 해도 다행이다. 32위는 르노 코리아 QM6입니다. 263대. 야, QM6가 아직도 나옵니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렴한 LPG SUV를 찾아보면 사실 QM6만 한 게 없죠. LPG 연료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택시를 원하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위는 르노 코리아 아르카나입니다. 272대. 옛날에 XM3라고 팔리던 차죠. 이렇게 생긴 차. 하이브리드가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타보시면 좋겠어요. 30위는 KGM 티볼리입니다. 293대. 29위는 기아 EV3입니다. 429대. 보조금이 없이 EV3를 사신 분이 429명이나 된다. 너무 많다. EV3는 기아에서 정말 중요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국산 전기차 중에 1위를 차지했던 차죠. 물론 작년에는 테슬라가 잘 팔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1위고 기아 EV3가 2위긴 하지만 올해는 당연히 1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기대해보게 됩니다. 28위는 KGM 액티언입니다. 478대. 27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547대. 잠깐만, 액티언은 지금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부진하다고? 토레스보다 더 안 팔려? 이래도 되나? 게다가 토레스도 문제입니다. 토레스는 원래 1000대 넘게는 팔았던 차예요. 근데 액티언이 출시하자마자 판매량이 곤두박질 쳐서 1000대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토레스와 액티언이 서로 다른 소비자층을 공략하지 못하고 서로의 판매량을 서로 갉아먹고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파워트레인이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토레스는 이제 신규 파워트레인을 도입하게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BYD와 함께 만든 1.5L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인증까지 마쳤으니까 이거 나오게 되면 당연히 훨씬 좋아질 걸로 기대해 봅니다. 26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554대. 25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560대. 24위는 현대 베뉴고요. 694대. 아니, 베뉴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베뉴는 아마도 꾸준한 수요층이 좀 존재하는 것 같죠. 이를테면 운전면허 시험장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았다가 한 번에 생산하게 되는데 요번이 생산하는 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3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740대. 지난달에 비해서 판매량이 400대 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까지 23위에 있을 차가 아니죠.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캐스퍼 생산하는 공장 GGM이, 그러니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1월 14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뭡니까? 원래는 현대차 공장에서 그냥 생산해도 될 거였는데 광주에서 현대차 근로자들과 다르게 파업도 안 하고 저렴한 노동자들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경차를 생산할 수 있게 할게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GGM 모터스입니다. 광주 지역 일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최저시급을 받으려고 해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진짜 저렴한 인건비로 저렴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평균 임금 3,500만원으로 고정하겠다 해서 만든 건데 거기서도 파업을 하면 어떡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그럼 파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파업 내용을 보면 노조 측은 월급여의 7%인 15만 9,200원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측에서는 이미 3.6%를 올려준 상황이어서 추가로 인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7%인데 15만 9,200원? 월급이 227만원이야? 연봉이 2,700만원. 많이 적은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근데 기본급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수당도 있고 성과급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받으면 아마 이렇게
그렇게 적지는 않겠죠. 여튼 모르겠지만 생산직에 계신 분들이 월급을 227만원 받는다, 주간 2교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파악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미리 챙겨줘야죠. 자, 22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953대. 판매량 많이 줄었어요. 21위는 현대 디 올리오 팰리세이드입니다. 1234대. 이번에 새로 나온 1월에 나온 신차 팰리세이드인데 판매량이 1234대. 숫자는 좋네. 1, 2, 3, 4. 판매량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망했어요? 그런 거 아니고 1월에 일주일 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 일주일도 설 연휴도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전시차, 시승차 그 정도. 그리고 일반 고객 출고는 아주 조금 그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이 돼야 제대로 된 판매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위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1287대. 또 팰리세이드. 이번엔 구형이기 때문에 구형이 이 정도. 구형 팰리세이드도 상당히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2월 달에는 구형도 없어지겠죠. 자, 19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1484대. 좀 오래된 차죠. 그런데도 캐스퍼보다는 많이 팔았네요. 18위 르노 그랑콜레였습니다. 2040대. 무려 4000대나 떨어졌으니까 이거 뭐냐 하실 수도 있는데 폴스타4를 생산해야 되니까 공장 공사하면서 생산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미리 생산해 놓은 거 요거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공사 지금 다 끝났고요. 최종 점검까지 마치면 이번 주, 그러니까 2월 10일부터 생산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17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2098대. 16위는 기아 K8이네요. 2297대. 아니, 기아 K8은 페이스리프트 했는데 판매량이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요 디자인 때문인가? 그냥 세단의 인기가 없는 건가? 15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2484대. 14위는 기아 K5입니다. 2583대. 13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2692대. GV80은 전달에 비해서 130대 정도, 아주 약간이지만 늘었습니다. 작년 1월보다는 1900대나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쨌든 GV80 같은 자동차, 제네시스에서는 이런 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V90이 곧 나오게 되죠. GV90은 전기차로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생긴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차처럼 이렇게 열리는 도어도 있고, 그리고 코치 도어처럼 이렇게 열리는 도어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나? 아무튼 GV90은 현대가 만드는 정말 최강의 자동차, 최고로 비싼 자동차, 제네시스에서도 끝판왕으로 만들다 보니까 현대 관련사들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정말 최고로 만들려고 아주 난리법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해주셔야 더 잘 만들고 문제없는 차를 저희가 구입할 수 있게 되겠죠. 12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2710대. 11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2734대. GV70의 인기 대단하네요. 제네시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라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요 2734대 중에 한 대를 제가 가서 계약했습니다. 1월 말에 저희 이모가 받으셔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차가 다 있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주유소 가보면 이렇게 기름 많이 먹는 차가 다 있냐? 이러시겠지. 자, 이제부터 대한민국 1월 자동차 판매 순위 탑 1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팔리는 차고 우리나라 산업계를 뒤흔드는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자동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1월 자동차 판매 순위 10위 현대 쏘나타입니다. 3620대. 야, 대단하죠. 택시 모델을 포함한 건데요. 근데 이게 모두 현대차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베이징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가 합작해서 만든 베이징 현대가 만든 자동차를 가져온 겁니다. 택시 모델은 총 1318대입니다. 중국산 택시가 거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해서 택시 모델을 제외하면 16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중국산 쏘나타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택시를 타봤는데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깔끔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분도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실내 공간이면 공간, 기능이면 기능.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니까 디자인도 너무 멋져져서 이제는 인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택시로 돌아다니면서 저거 디자인 예쁜 거였네? 라고 하면서 일반 자가용 판매도 더욱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9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3636대. 어우, 좋죠. 하지만 판매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하고 비교하면 무려 1500대가 줄었고요. 작년 12월하고 비교하면 3000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이유는 뭔가? 아무래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그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하고 비교했을 때 투싼이 조금씩 아쉽다라는 평을 듣는 점이 있거든요. 일단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포티지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투싼은 7단 건식 DCT가 들어가게 됩니다. 건식 DCT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내 구간에서 좀 울컥거림이 있는 경우가 있고 내구성도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 8단 변속기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요것도 스포티지에만 들어갑니다.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손을 얹어 놓으면 정전식으로 얹어 놓은 걸 감지하는 이런 기능, 이런 것들도 스포티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투싼은 지금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여기에 가격 옵션을 좀 더 조정해서라도 상품성을 더 끌어올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803대. 레이 인기 대단하죠. 레이가 나온 건 정말 한참 됐고 페이스리프트 나온 것도 벌써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8위입니다. 이번 달은 전기차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가솔린 레이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8위 대단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경차 인기가 요즘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레이 EV 갖고 있는데 경차로 사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어마어마해요. 정부 보조금 받고서 2,600만원에 샀거든요. 저희는 특별한 경우인데 보통은 2,400만원이면 삽니다. 거기다 사업자라고 하면 거기서 24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2,160만원이야. 근데 지금 중고차 가격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 산 가격에서 100만원 빠지고 그냥 파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중고차 가격 방어가 어마어마하다. 경차다 보니까 살 때 팔 때 이때 추가로 취등록세를 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산 가격 그대로 팔 수 있고 사는 사람도 취등록세 안 내고 그냥 살 수 있다는 거. 요게 너무나 큰 혜택이 되고 있죠. 이게 뭐 전비도 뭐 그런 대로 나쁘지 않고 운영비가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레이면 아마 안 탔을 것 같은데 레이 EV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는 레이의 인기 계속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보게 됩니다. 7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4,342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도 7위? 대단한데? 오히려 작년 1월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셀토스 후속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셀토스하고는 전혀 다른 디자인입니다. 게다가 신형 셀토스는 그냥 가솔린만 나오는 거 아니죠. 하이브리드까지도 출시할 예정이니까 요거까지 나오면 정말 대박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사륜구동 시스템도 바뀐다고 해요. 신형은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운데 이렇게 샤프트를 통해서 엔진힘을 뒤로 보내는 게 아니고 뒤쪽에는 전기 모터를 달아서 훨씬 더 가볍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을 잘 이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 기대된다. 6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4,819대. 야 역시 잘 팔리긴 했는데요. 근데 산타페가 6위다 이러면 조금 아쉽네요. 판매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 1월하고 비교하면 3,000대 넘게 빠졌고요. 전달에 비해서도 1,400대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수요가 조금 줄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산타페가 울산 2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서 팰리세이드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생산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팰리세이드 생산 라인도 제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 달부터는 생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팰리세이드하고 산타페하고 서로 영역이 침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현대차가 시장 겹치지 않도록 팰리세이드 가격을 훌쩍 올려놨으니까요.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네. 자 5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5,319대. 아반떼가 5위? 작년 1월하고 비교하면 무려 920대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1000대 감소되긴 했네요. 어쨌든 아반떼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페이스리프트를 보고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페이스리프트 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서 내년에는 풀체인지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올해는 할인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에서 경차를 제외하면 아반떼가 가장 저렴한 차니까요. 통큰 할인을 통해서 서민들이라든지 꼭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성을 부각시킨 자동차로 좀 판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5,711대. 여전히 5,700대는 넘어섰네요. 대단합니다. 판매 대수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차량이 판매 대수 다 줄었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4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3년째를 맞았으니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3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6068대 카니발. 이제는 하이브리드 대기 기간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2개월 대기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10개월만 대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10개월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약해보면 정말 10개월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보다 훨씬 금방 나온다고 해요. 자, 어쨌든 카니발을 대적할 만한 차가 정말 없느냐라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이제는 현대 팰리세이드 9인승이 나와서 버스 전용 차로를 들어갈 수 있는 거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의 전 유물이 아니죠. 이제는 현대 팰리세이드 폼나게 달리면서 버스 전용 차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팰리세이드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게 되면 그럼 카니발의 판매량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팰리세이드가 뭐가 9인승이야, 카니발 정도 크긴 돼야지, 그래야 9인승이죠 하실 텐데, 맞습니다. 카니발 정도 돼야지 9명이 어찌어찌 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9인승이라고 파는 차들 실제 9명 타는 차가 아닙니다. 그냥 9인승이라고 파는 차야. 그러니까 한우 고깃집 가면 1인분이라고 파는 거, 그거 이렇게 먹다 보면 끝나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 9인승에 시트가 9개 들어있죠. 근데 마지막 2좌석, 야 요걸 어떻게 타라고, 요건 도저히 못하는 수준이다 라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싱킹 시트로 보통 넣어놓게 되죠. 그리고 시트 구성을 한번 보세요. 카니발은 지금 가운데 좌석에 있는 모델이 아예 없습니다. 11인승이 없어지면서 이게 무조건 222-3이에요 7인승하고 9인승밖에 없는데 9인승이 오히려 사람이 적게 앉는 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팰리세이드를 보면 333 시트죠. 그러다 보니까 2명, 3명, 2명에서 7명이 그런 대로 앉을 수 있다. 둘 다 9인승인데 7명이 탈 수 있는 9인승이냐 아니면 6명밖에 못 타는 9인승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팰리세이드가 카니발보다 크기는 작은데 사람은 더 많이 탈 수 있는 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치면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 산타페라든지 소렌토도 7명 탈 수 있거든요. 근데 버스 전용 차로를 가는 차 중에서 7명이 탈 수 있는 차라고 하면 당연히 카니발보다는 팰리세이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카니발은 무엇보다 시트 구성을 빠르게 개선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카니발과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하이브리드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카니발은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쓰죠. 팰리세이드는 2.5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워에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승차감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1.6L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지금 사람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크고 더 무거운 카니발이야말로 2.5L 하이브리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 차로 생각됩니다. 카니발 상품성 개선은 올해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되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이제 단 2종 남았는데요. 2025년 1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소렌토냐 스포티지냐, 스포티지냐 소렌토냐, 둘 다 기아차죠. 집안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이 이길 것이냐 아우가 이길 것이냐.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아 소렌토입니다. 7454대네요 야, 소렌토 독주 대단합니다. 지금 소렌토가 부분 변경 모델을 팔기 시작한 게 2023년 9월입니다 2023년 9월 이후로 1년 5개월 동안 1위를 놓친 게 단 3번 뿐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1위 자리에서 언제 내려오는 겁니까? 계속 1위야. 7454대, 어떨 때는 10,000대도 넘어갑니다. 팰리세이드가 주문은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2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547대. 스포티지는 아쉽게도 900대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럼에도 상당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네요. 기아는 지금 쌍두마차가 끌고 가는 셈입니다. 둘 다 만만치 않고요.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스포티지는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차가 커 보입니다. 좀 더 강인한 느낌이 들고요. 소렌토가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제 스포티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마도 기아의 1위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1월 판매량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상당히 줄었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게다가 제조사들이 작년 말에 뭐 했습니까? 프로모션 열심히 했죠. 이 프로모션의 결과라는 건 뭐예요? 차를 완전히 안 살려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차를 곧 사려던 사람들이 좀 땡겨서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프로모션을 하면서 대수를 늘렸던 것,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1월달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1월부터 개소세 원래 5% 내야 됐던 거 이제 3.5%만 내도록 할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차값이 조금씩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중국차 영향인지 국산 전기차들을 대폭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제조사들이 어렵고 판매가 상당히 떨어지는 시기에 평소에 눈여겨봤던 차들 한 번쯤 다시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현대기아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 작년에 막대한 이익을 올렸거든요. 그럼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할인, 가격 조정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